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3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4차함수 y 꼴 gx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지금과 같이 우함수, 우함수의 기호, 이 녀석을 지금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축과 지금 x1, x2, x3, x4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 자, y 꼴 gx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y 꼴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4점의 QRST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순서가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xk라고 하는 것은 또 정수는 또 여기서는 정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양의 정수 m과 n에 대해서 제시문 3에서 지금 x3를 지금 루트 m, x4를 루트의 n이다라고 했고요. 자, QRST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0이라고 했을 때 제시문 3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구하고 이유를 논하시오. 자,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뭐 한번 써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x3가 지금 x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m이 m보다는 작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보시면 x3를 루트 m, 그 다음에 x4를 루트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둘까요? 자, 그러면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 y축 요 녀석을 x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y =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사실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고 뭐 여기서 만난다라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시면 둘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gx라고 하는 것을 먼저 완성해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x3라고 한다면 여기는 x4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x2, 여기는 x1입니다. 그러면 x1과 그 다음에 x4, x2와 x3가 서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의 m,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m,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n,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 그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의 제곱과 지금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m 다시 쓸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n, 자, 이 녀석이 있는데 x의 제곱과 서로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플러스로 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mn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은 0이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n 플러스 n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n 곱하기 n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시면 만일에 지금 이때 x3와 x4라고 하는 것에
요 녀석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이 원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과 그 다음에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을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t가 되고 플러스 mn이 될 텐데 이퀄 0. 요 녀석의 둑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게 있겠죠. 알파가 아니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알파와 지금 베타를 요 4차 방정식의 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도 결국에는 실근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이때의 t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알파의 제곱 또는 어떻게 돼요? 베타의 제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0보다 크고 그리고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을 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는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n 플러스 n-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은 결국에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풀이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y축의 원의 중심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의 중심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0, 그 다음에 r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인데 반지름을 여기에서 지금 1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반지름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얘를 지금 알파라고 하고 요 녀석을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도 10보다 작고 그리고 베타도 10보다 작다. 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추가로.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각각 집어넣었을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자, 요 녀석이 10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를 또 집어넣었을 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자, y 대신에 베타의 제곱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r의 전체 제곱은 10의 제곱. 자, 그러면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볼 건데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그냥 빼봅시다. 그래서 1 빼기 2.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얘는 0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합차 공식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r 자, 이렇게 될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r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1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다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r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소가로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엔 0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어차피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없어진다. 약분 처리를 해버리고
1 플러스에다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r은 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r은 2r 플러스 1은 0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 결국에 알파 제곱에 다시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아까 제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의 r에다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가능할 건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분의 1에 n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할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이 이상을 이제 더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1번과 그 다음에 2번을 서로 더할 겁니다. 이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합하게 되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쓸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은 200이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와, 이게 계산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역시 이게 논술은 끝까지 긴장을 잘 적당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녀석을 전개를 할 건데 얘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얘를 하나의 덩어리, 요 녀석을 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서 제곱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얘랑 이 녀석과 요 녀석 안쪽에 있는 것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r 그 녀석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의 2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r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r을 이렇게 곱해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녀석 전체 총합 자체가 그래서 20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갈 길이 머네요. 자, 보시면 알파의 제곱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요 녀석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것까지 다 처리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요 녀석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엔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식을 그냥 빨리빨리 뭐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처럼 혹시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자, 요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r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얘랑 얘는 서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m 곱하기 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은 이미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아까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다시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2분의 1의 n 플러스 n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n 플러스 n 자, 요렇게 자, 거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다시 n 플러스 n의 그리고 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200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정석을 푸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서로 공통이죠. 그러니까 얘를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녀석을 t라고 할까요? t? 그러면 t 마이너스 2에다가 m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분의 1에 t 자 플러스 4분의 1에 t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200.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할 건데 먼저 2부터 그냥 계산 실수하느니 좀 천천히 정확하게 풀려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m n이고요. 플러스 이 2는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t 마이너스 1에 곱하기 t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t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얘가 20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틀린 거는 없겠죠? 예, 그러면 양쪽에 다시 2를 곱해서 2t 마이너스 4mn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는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t의 제곱 얘는 40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얘 어떻게 돼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는 날아가게 되고 마이너스 4mn 요 녀석은 400이다. 네. 제가 이거 실수를 좀 할까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서 봤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는 아까 m 더하기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 더하기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mn 이퀄 40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얘는 m-n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얘가 결국에 400 됐습니까? 그러면 n이 m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m 제곱을 벗겨버리면 얘가 결국에는 2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m이라고 하는 것은 n-20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순서쌍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아까 n 플러스 n의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데 얘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아까 10보다 작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이 베타 입장에서는 반지름 10자리를 어떻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좀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0 그러면 자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뭐 200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알파의 제곱은 당연히 100보다는 작고 베타의 제곱은 당연히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은 이렇게 되는데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20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m이 결국에는 m-20이니까 결국에는 2m-20 얘는 201보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 얘를 우변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2n이라고 하는 것은 221인가요? 2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은 11 그 다음에 0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n은 1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m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n-20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2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n이라고 하는 것은 21보다 크거나 같고 110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양의 정수 m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 맞죠. 자, 양의 정수 mn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런 구조입니다. n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m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쵸? n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n의 개수를 구하면 전체 순서쌍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서 지금 루트 n이라고 하는 거,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정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수가 아니다. 그러면 정수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즉슨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요 녀석이 절대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즉슨 무슨 뜻입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의 제곱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 첫 번째, n은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21보다 큰 수 중에서 5의 제곱, 6의 제곱, 그리고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총 몇 개예요? 6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m equal m-20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이라고 하는 게 절대 제곱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루트 m이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n-20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제곱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1의 제곱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어차피 20은 날아가니까 1의 제곱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항상 20을 먼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20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하면 됩니까? 9의 제곱까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총 몇 개입니까? 9개. 그러면 전체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10에서 빼기, 자, 요 녀석의 전체 n의 개수는 110에서 20을 빼면 되니까 90개입니다. 자, 그러면 90에서 빼기 뭘 빼야 됩니까? 6을 빼야 되고요. 빼기 9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에 20 더하기 16 이런 거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4의 제곱. 이게 뭐죠? 36이거든요. 이 36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하기 하나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75가 되나요? 75에다가 1을 더하니까 76. 예, 그래서 답은 76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게도 복잡하게 설명을 또 드렸는데 얘는 대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